태풍이 예상보다 일찍 일본 규슈에 상륙하면서 급격히 약해져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태풍 난마돌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직 좀 더 바람에 대한 경계는 좀 놓지 말아야 된다고 앞서 현장 기자가 얘기를 해줬고요. 네. 자, 난마돌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 태풍이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실제로 태풍의 구분이 매우 강한 위로 초강력 태풍,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슈퍼급 태풍이라고 부를 만한 위치까지 부르는 게 초강력 태풍인데 네. 이번 난마돌이 이틀 전 밤에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고 그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강한 비구름들이 구름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가운데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핀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골프할 때 핀을 꽂아놓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 핀홀처럼 생겼다고 해서 핀홀이라고 하고요. 태풍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배꼽같이 생긴. 그렇죠. 마치 보면 배꼽 같기도 하고 예.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모습인데 저렇게 굉장히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위에서 볼 때는 아름답고 멋있지만 실제로는 끔찍한 태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초강력 태풍, 슈퍼급 태풍의 모습이 슈퍼급 태풍의 위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태풍의 눈이 아주 뚜렷해지고 예. 거기에 태풍의 눈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없고요. 또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크면 클수록 태풍의 위력이 훨씬 강력하다. 이 구멍이 뚫린 바로 옆 주변이 바람의 세기가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난마돌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으로 상륙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쪽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그만큼 강한 때문인데 네. 이번에 난마돌이 일본 규슈에 상륙을 해서 규슈를 관통하고 일본 동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태풍의 반경, 강풍 반경이라고 부릅니다.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구역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제주도 동쪽 해상과 그리고 우리나라 영남 해안 지방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포항 이 지역까지 초속 15m의 바람이 부는 구역이 그쪽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 반경이 400km다. 그러면 반경이 400km니까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 예.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800km나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400km의 경계가 좌측으로 400km의 경계가 부산, 울산, 포항까지가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지역까지는 초속 15m의 바람이 분다고 한다면 육상과 만나게 되고 또 건물의 효과가 겹치면 초속 30m 정도의 바람이 충분히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로 부산 쪽과 울릉도 쪽에서 초속 33.9m의 가장 강한 바람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번 태풍 역시 비보다는 바람이 좀 강했던 그렇죠. 태풍이다. 그런데 태풍이 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서해안까지 강풍이 부는 좀 물리적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우선 비보단 바람이 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태풍은 북상을 하면 그 진로의 앞부분에 비구름들이 강하게 만들어지고요. 예. 또 태풍 중심 부분에서 가장 강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북상하면서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네. 방향을 틀었으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강한 비구름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좀 낮았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올라오면서 규슈 부근까지 왔을 때는 강한 비구름이 육상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네.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지난 흰남노 때문에 가장 많은 비가 왔고 많은 피해가 났지 않았습니까? 2차 피해가 우려됐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규슈에 상륙해서 급속히 약화됐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만큼의 강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2차 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예상을 초속 35m를 최대로 했는데 초속 33.9m까지 바람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도 바람이 초속 15에서 20m 정도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예. 동해안은 가까우니까 불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은 가깝지도 않고 훨씬 먼데도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관측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공기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공기의 경계가 서해안에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 그 안에서 바람의 길이 형성이 돼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네. 그게 서해안에 형성이 됐습니다. 다행인 게 이렇게 강풍을 서해안에 몰아치게 했던 차가운 공기가 태풍 난마돌 약간 더
자꾸 일본 쪽으로 밀어냈기 예.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려했던 것만큼 물론 피해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우려했던 것만큼의 큰 피해는 없었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는 그 이동 경로가 우리나라로 향하는 것 그렇죠. 아니냐 해서 걱정이 꽤 컸었는데 갑자기 일본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흰남노의 세력은 흰남노는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 이 남마돌 같은 경우에는 상륙은 안 하지만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대한해협까지만 올라온다고 해도 태풍의 위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네. 적어도 흰남노에 못지않은 피해가 날 것이다라고 굉장히 우려가 컸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규슈에 상륙하는 거로만 됐거든요. 예. 사흘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 공기가 내려왔다. 예.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면서 이 흰남노의 진로를 약간 동쪽으로 더 밀었다. 그래서 동쪽으로 밀게 되면서 이 태풍이 올라오는 힘보다는 틀어지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더 올라오기보다는 일본 쪽에 빨리 상륙했고 그러면서 더 빨리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그나마 큰 피해를 주지는 않고 동쪽으로 멀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네, 바람 얘기한 김에 한 번 더 강조하면 포항과 경주 내려졌던 태풍 경보가 정오를 기준으로 강풍주의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안심하긴 이르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아까 김진두 기자께서 태풍이 몰고 온 따뜻한 공기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마돌 오기 전에 그렇게 더웠던 겁니까? 많이 더우셨죠. 네. 기온이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도 30도를 넘었고요. 네. 일부 경기 남부, 충청 또 호남권 그러니까 태백산맥 서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이 9월 중순이거든요.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2011년 이후 11년 만의 일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죠. 원인은 간단합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 뜨거운 수증기거든요. 그게 어떤 바람이 불게 되냐면 동풍 형태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동풍 형태의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나라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네.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더 뜨거운 바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태백산맥 서쪽 지역, 경기, 충청, 호남 지방의 기온이 굉장히 높게 쏟았고요.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폭염주의보는 주로 서쪽 지역에 많이 내려졌고 원인 역시 늦더위의 원인 역시 태풍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YTN 입사하고 태풍이 온다 그러면 태풍 뜻부터 검색하게 네, 그렇죠. 되는데 남마돌은 유적지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남마돌 온다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2017년에도 또 2011년, 2004년에도 같은 이름의 그렇죠. 태풍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네. 영향을 준 태풍들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태풍들이 사라호, 매미호, 루사오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 처음 들어본 이름 흰남노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남마돌도 마찬가지고요. 네. 좀 특이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도 있지만 외국의 이름도 있거든요. 그거는 태풍이 발생하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태풍의 이름을 10개씩 발표를 합니다. 그럼 적어도 100개 이상의 이름들이 만들어지게 있는데 네. 그걸 순서대로 이름을 붙여서 교대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발생하는 태풍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매미나 그런 태풍도 있지만 이번 같이 흰남노 또 남마돌 같은 태풍도 있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나라에 굉장히 강하게 큰 피해를 준 태풍은 이름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예. 한글로 된 이름은 10개가 아니라 20개입니다. 왜죠? 북한에서도 이름을 제출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태풍 관련해서 기상청 공식 발표 전에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다 보니까 다른 해외의 분석 모델들도 많이 그렇죠. 찾아봐 보고 있거든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윈디라는 사이트인데 이거 정확성이 있는 겁니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개를 분석해서 이렇게 겹쳐져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잘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면 좋은데 지금 인디의 모습인데요. 예. 이게 미국의 모델, 유럽의 모델, 그리고 예. 독일의 모델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각국이 예상하는 예. 태풍의 진로를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킴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이전에 사용했었던 유럽 모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영국 모델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델들을 해서 태풍의 경향성을 보는 겁니다. 예. 이 태풍이 이 모델이 잘 맞는다고 해서 이 태풍이 항상 이 진로가 맞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모델들을 동시에 보면 각자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측 거리가 기간이 멀면 멀수록 각자의 범위가 좀 벗어나 있지만 조금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완전히 정확하다, 어떤 게 맞았다고 해서 네. 다음번 맞는다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 가능성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고 좀 더 가까워지면 명확한 위치들이 거의 비슷하게 수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와 함께 태풍 난마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